19년, 20년, 21년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아주 지금 곤란해졌습니다. 집주인분들도 곤란해졌죠. 돌려줄 돈이 없으면 갑자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무분별하게 갭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전세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터지는 깡통 전세, 부동산 PF 문제, 갭 투자, 빌라왕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전세 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봐도 사실 좀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측하신 대로 2019년, 2020년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돌아오는 데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였잖아요. 그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진짜 문제는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매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선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면 정작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갑자기 주거 난민이 된 거죠. 동탄에서는 전세 사기로 2030 세대들이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동탄 인근의 2030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 인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얘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겁니다. 2030 세대가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경기도 동탄, 부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매로 넘어온 물건들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그 우선 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모든 전세 피해자들을 나랏돈으로 구제를 하다 보면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좀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저도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문제는요, 생존 문제와도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돈으로 피해 구제 금액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몰수하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빼돌려놨기 때문에 몰수할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다 감추고 빼돌린 거니까 못 찾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만큼 감옥을 살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솜방망이가 아닌 정말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그나마 좀 근절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해야 되냐면, 요즘 나오는 전세 사기가 아주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 임대인,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짜고 시세를 속여서 집값보다 더 많은 전세값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그 2030 세대들이 이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이런 거에 한번 당한 2030 세대들이 정말 바르고 열심히 사는 기성세대 분들마저 삐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꿈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키워주면 사회가 이게 되겠습니까? 예?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외칠 게 아니라 진짜 꿈을 꾸는 청년들의 길을 이런 식으로 꺾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집값의 80% 이상을 주고 전세를 사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 집값 대비 고가의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아주 지금 곤란해졌습니다. 집주인분들도 곤란해졌죠. 돌려줄 돈이 없으면 갑자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무분별하게 갭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전세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터지는 뭐 깡통 전세, 부동산 PF 문제, 갭 투자, 빌라왕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전세 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봐도 사실 좀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전세 제도에서 비롯됐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전세로 임차인을 못 맞추면 여러분 새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실수요자 있겠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 팔려고 분양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래서 아무튼 전세값이 많이 올라도 문제고 많이 내려도 문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에게 꿈을 뺏는 겁니다. 청년들의 꿈을 뺏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왜? 고가의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맡길 때가 아니라 이걸 강력범죄로 분류해서 다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심적으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잘못을 하고도 배째라 이렇게 오히려 떳떳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제가 볼 때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럼 표용호 TV 보고 예. 구독 안 누르시고 예.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냥 다 헐랭이 분들이시죠. 뭐 나쁜 분들은 아니고 헐랭이 분들. 이제 구독 누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이제 하느님. 예. 저희는 그 두 가지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하느님, 헐랭이 이렇게. 자, 표용호 TV 저희가 전세 사기 얘기 문제 사실 작년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집값 하락 시기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헐랭이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